치매 걸린 엄마가 빨간 구두를 찾으며 하는 말에 소름 돋았습니다. 제 엄마는 올해 78입니다. 3년 전부터 치매가 시작됐죠. 처음엔 가벼운 건망증 정도였어요. 열쇠를 어디 뒀는지 모르고 가스불 끄는 걸 깜빡하고. 그런데 점점 심해지더니 이젠 저조차 못 알아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나이 드시면 다 그런 거 아니야. 우리 엄마도 예외는 아니겠지. 하지만 정말 이상한 건 엄마는 방금 전에 먹은 밥도 기억 못하면서 어떤 특정한 것들만큼은 절대 잊지 않았거든요. 첫 번째는 숫자 847이었어요. 엄마는 하루에도 몇 번씩 847을 중얼거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도 847, 밥을 먹다가도 847, 화장실에서 나와서도 847점, 종이에 적기도 하고 공중에 손가락으로 그려보기도 하고 심지어 창문에 입김을 불어서 쓰기도 했어요. 병원에 가서 물어봤죠. 선생님, 우리 엄마가 자꾸 847이라는 숫자만 반복해요. 뭔가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의사 선생님은 웃으며 말했어요. 치매 환자들한테 자주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고 그냥 뇌 손상으로 인한 강박 증상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다른 숫자로 바뀔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두 번째로 이상한 게 나타났어요. 빨간 구두였어요. 엄마는 하루 종일 빨간 구두를 찾아다녔어요. 옷장을 뒤지고 침대 밑을 들여다보고 신발장을 몇 번이고 확인하고 심지어 냉장고까지 열어보면서 빨간 구두 하고 찾아다녔죠. 저희 집에는 빨간 구두가 없었어요. 엄마는 평생 검정색이나 갈색 구두만 신으셨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엄마, 빨간 구두가 뭐예요? 어떤 구두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는 잠깐 멈칫하더니 말했어요. 모르겠어. 그냥 찾아야 할 것 같아. 가족들은 점점 지쳐갔어요. 오빠는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엄마 상태를 확인했는데 올 때마다 한숨만 쉬었어요. 요양원 알아봤어. 더 이상 집에서는 힘들 것 같은데요. 아직은 괜찮을 것 같아. 조금만 더 지켜보자. 하지만 정말 결정타는 세 번째였어요. 엄마는 거울 앞에 서서 자꾸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죽인 게 아니야. 진짜로 아니야. 사고였어. 일부러 한 게 아니야. 처음에는 드라마 대사인가 했어요. 엄마가 워낙 드라마를 좋아하셨거든요. 그런데 매일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자세로 똑같은 말을 반복하니까 점점 섬뜩해지더라고요. 특히 밤 11시만 되면 엄마는 반드시 거울 앞에 섰어요. 그리고는 자신을 바라보며 변명하듯이 말했죠. 내가 죽인 게 아니야. 정말 사고였어. 어느 날 밤이었어요. 새벽 3시쯤 됐을까요? 갑자기 엄마가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평소 같으면 저를 못 알아보거나 아예 딴 사람으로 착각하시는데 그날은 제 이름을 또렷하게 불렀습니다. 수진아, 수진아. 깜짝 놀라서 일어났어요. 네, 엄마. 왜요? 어디 아픈 데 있어요? 847번 버스 타고 청담동 가야 돼. 빨간 구두 신고 가야 돼. 엄마는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그 손이 얼마나 차갑던지. 그리고 엄마 눈이 평소와 달랐어요. 치매 환자의 흐릿하고 초점 잃은 눈이 아니라 뭔가 간절하고 절박한 살아있는 사람의 눈이었거든요. 왜요? 청담동에 뭐가 있는데요? 미안하다고 해야 돼. 진짜 미안하다고. 너무 오래 기다리게 했어. 누구한테요? 누구한테 미안하다고 해야 돼요? 그때 엄마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30년 넘게 엄마를 봐왔지만 그렇게 절절하게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울음을 우는 건 처음 봤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참고 있었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내가 나쁜 사람이야, 수진아. 엄마가 정말 나쁜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제 방에서 나가시더라고요. 저는 한동안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엄마는 어제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어요. 어젯밤에 제 방에 오셨잖아요.
라고 하니까 고개를 갸웃거리며 그랬나?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847번 버스 청담동 빨간 구두. 뭔가 연결고리가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찾아봤습니다. 847번 버스는 정말 있었어요. 강남역에서 청담동까지 가는 버스였죠. 지금은 노선이 바뀌어서 다른 번호가 됐지만 예전에는 분명히 847번이었어요. 그런데 이 버스가 언제부터 운행했는지 찾아보니까 1992년부터였어요. 1992년. 뭔가 익숙한 연도였어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났습니다. 그냥 마음 한구석에서 자꾸 신경 쓰이는 숫자였어요. 며칠 후 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엄마가 밥을 먹다가 갑자기 젓가락을 놓고 제게 말했거든요. 수진아, 엄마가 나쁜 사람이야. 갑자기 뭔 소리예요?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사람을 죽인 사람은 나쁜 사람이지. 그때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엄마가 하는 말이 점점 구체적으로 변하고 있었거든요. 처음엔 그냥 내가 죽인 게 아니야 정도였는데 이젠 사람을 죽인 사람은 나쁜 사람이지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뭔가 기억나는 게 있어요? 모르겠어. 그냥 누군가 죽은 것 같아. 그리고 그게 내 잘못인 것 같아. 오빠한테 전화했어요. 오빠, 엄마가 자꾸 이상한 얘기해. 누군가를 죽였다고. 자기가 나쁜 사람이라고 그래. 오빠는 화를 냈습니다. 야, 그냥 치매야 치매. 엄마가 사람을 죽였겠어? 파리도 못 죽이시는 분이 무슨.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우리만 힘들어져. 그럴까요? 정말 그냥 치매 때문에 하는 헛소리일까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치매 환자들이 하는 말이 대부분 무의미하다지만 엄마의 말에는 뭔가 일관성이 있었거든요. 847 청담동, 빨간 구두, 그리고 사고. 이 모든 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날 밤부터 저는 엄마의 말을 메모하기 시작했어요.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하는지 꼼꼼히 기록했죠. 그리고 일주일 후 놀라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엄마는 매일 밤 11시 정각에 거울 앞에 서서 같은 말을 했어요. 그리고 새벽 3시쯤에는 847 청담동을 중얼거렸고요. 마치 시간표라도 있는 것처럼 정확했어요. 일주일이 더 지났을 때였어요. 엄마 방을 정리하다가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신발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 윗면에 매직으로 1990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연도. 계속 머릿속을 맴돌던 그 연도였죠. 잠깐 1992년이 왜 이렇게 익숙하지? 그때 번개처럼 기억났어요. 제가 태어난 해가 1992년이었거든요. 손이 떨렸지만 상자를 열어봤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빨간 구두를 발견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찾아다니던 바로 그 빨간 구두였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구두가 한 짝만 있었거든요. 왼쪽 구두만요. 오른쪽 구두는 어디 갔을까요? 그리고 구두를 자세히 보니까 밑창에 뭔가 검은 얼룩이 묻어 있었어요.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도 완전히 지워지지 않은 얼룩이었죠. 그게 뭔지 알 것 같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상자 안에는 구두 말고도 다른 것들이 있었어요. 노랗게 바랜 신문 스크랩 몇 장과 봉투에 든 편지 한 통. 신문 기사부터 봤어요. 1992년 5월 15일자 조선일보 기사였습니다. 청담동 보행자 사고 사망. 뺑소니 범인 미검거. 15일 오후 11시경 강남구 청담동 847번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보행자가 승용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자 김모 씨 32세, 남는 현장에서 즉사했으며 가해 차량은 사고 후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격자가 없어 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고 경찰은 밝혔다. 기사를 읽는데 손이 덜덜 떨렸어요. 청담동 1992년 847번 버스 정류장 밤 11시. 엄마가 계속 말하던 모든 단어들이 이 기사 안에 들어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편지를 꺼냈어요. 엄마 글씨였어요. 하지만 지금 엄마 글씨와는 달랐어요. 또렷하고 정신이 맑을 때의 글씨였죠. 수진아, 언젠가 내가 이 편지를 읽게 될지도 모르겠구나. 엄마가 치매에 걸려서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하면 이 상자를 찾아보라고 말해놨는데 정말 그날이 온 것 같네. 엄마는 평생 이 비밀을 가지고 살아왔어. 1992년 5월 15일 밤. 너를 낳고 일주일 후였지. 엄마가 실수를 했단다. 정말 끔찍한 실수를. 그날 밤 엄마는 내가 울어서 분유를 사러 나갔어. 아빠는 야근이고 오빠는 친구 집에서 자고. 엄마 혼자 차를 몰고 24시간 편의점에 갔지. 청담동에 있는 그 편의점 말이야. 돌아오는 길이었어. 밤 11시쯤 됐을까? 갑자기 어떤 남자가 길로 뛰어나왔어.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면서. 엄마는 깜짝 놀라서 급하게 핸들을 돌렸는데 미끄러졌나 봐. 빗길이었거든. 쿵 하는 소리가 났고 그 사람이 쓰러져 있었어. 엄마는 차에서 내려서 확인해 봤는데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어. 너무 무서웠어, 수진아. 집에는 갓난아기인 내가 있고 감옥에 가면 너를 누가 돌볼까 생각하니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 그래서 도망쳤어. 차를 집 근처 골목에 세워두고 걸어서 집에 들어왔지. 그리고 이 빨간 구두를 벗어서 숨겨뒀어. 이 구두에는 그 사람의 피가 묻었거든. 다음날 신문에서 그 기사를 봤어. 32살 남자 즉사 뺑소니 미해결 사건. 그때부터 엄마는 살인자가 된 거야. 아무도 몰랐어. 아빠도 오빠도 너도. 엄마 혼자만 알고 있었지. 30년 동안 말이야. 수진아 미안해. 엄마는 평생 살인자로 살았어. 매일 밤 11시만 되면 그때 생각이 나. 그래서 요즘 치매가 생겨서 자꾸 그 기억들이 섞여. 더 이상 혼자 견딜 수가 없어. 내가 이 편지를 읽는다는 건 엄마가 이제 정말 이상해졌다는 뜻이겠지. 그때쯤 되면 엄마를 용서할 수 있을까? 엄마가 진짜 나쁜 사람일까? 엄마는 그냥 내가 알아줬으면 했어. 이 무거운 비밀을 혼자 짊어지고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 편지를 다 읽고 나니까 머리가 하얘졌어요. 지난 몇 달간의 모든 퍼즐이 맞춰졌거든요. 847번 버스는 엄마가 그날 탔던 버스가 아니라 사고 현장 근처 정류장 번호였어요. 청담동은 사고가 일어난 장소였고 빨간 구두는 그날 밤 엄마가 신고 있던 구두였죠. 그리고 내가 죽인 게 아니야라는 말은 30년간 엄마를 괴롭혀온 죄책감의 외침이었던 거예요. 엄마는 치매 때문에 억눌렀던 기억이 되살아났고 그 무거운 비밀을 더 이상 혼자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사고가 제가 태어난 지 일주일 후에 일어났다는 거였어요. 엄마는 갓난아기인 저를 위해 분유를 사러 나갔다가 그런 일을 당한 거죠. 그날 밤 엄마와 마주 앉았습니다. 상자와 편지를 테이블 위에 놓고요. 엄마, 1992년 5월 15일에 뭐 하셨어요? 엄마는 갑자기 눈이 맑아지더니 말했어요. 마치 지금까지의 혼란이 거짓말처럼 사라진 것 같았어요. 알았구나. 네, 편지 봤어요. 그리고 신문 기사도요. 그때 엄마가 또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다른 울음이었어요. 안도의 울음이었죠. 수진아, 엄마가 정말 나쁜 사람이야. 30년 동안 그 사람 생각을 안 해본 날이 없었어. 그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밤마다 생각하면서 잠을 못 잤어. 엄마, 그건 사고였잖아요. 일부러 한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엄마는 도망쳤어. 경찰서에 신고하지도 않고 그냥 집에 와서 숨어버렸어. 그게 맞는 일이었을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엄마가 정말 원했던 건 용서가 아니었어요. 30년 동안 혼자서 그 죄책감과 공포를 안고 살아온 엄마에게 필요했던 건 이해였어요. 누군가가 엄마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말이에요. 엄마, 그때 엄마가 신고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뭐? 감옥에 갔겠죠? 그런 갓난아기였던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빠 혼자서 오빠랑 저를 키울 수 있었을까요? 엄마가 잠깐 말을 멈췄어요. 엄마는 저를 지키려고 그런 선택을 한 거예요. 물론 그 남자분한테는 미안한 일이지만 엄마도 피해자였어요.
술에 취한 사람이 갑자기 뛰어나왔는데 어떻게 피해요? 하지만 엄마, 이제 됐어요. 더 이상 혼자 짊어지지 마세요. 이제 저도 알았으니까 함께 해결해봐요. 어떻게? 일단 그 사건 자료부터 찾아보게요. 30년 전 일이니까 공소시효도 지났을 거고,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보자요. 엄마는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모든 걸 털어놓는 울음이었을 거예요. 그 다음 몇 주 동안은 정말 바빴어요. 먼저 1992년 사건 기록을 찾아봤죠. 다행히 미해결 사건으로 기록이 남아 있었어요. 피해자는 김철수 씨, 32세 회사원이었고, 그날 밤 회식 후 집에 가는 길이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김철수 씨의 가족도 찾을 수 있었어요. 부인과 당시 5살이었던 아들이 아직 살아계셨거든요. 엄마와 함께 경찰서에 갔습니다. 30년 전 사건을 신고하기 위해서요. 경찰관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했지만 엄마는 그래도 정식으로 진술서를 썼어요. 그 모든 과정에서 엄마는 한 번도 변명하지 않았어요. 그냥 사실 그대로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담담하게 얘기했죠. 가장 어려운 건 김철수 씨 가족을 만나는 일이었어요. 엄마가 직접 편지를 썼어요. 30년 전 사고로 남편을 잃으신 김님께 저는 그날 밤 사고를 낸 장본인입니다. 30년간 저 혼자만 알고 있었던 이 사실을 이제라도 말씀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그날 밤 차를 몰고 집에 가던 중 남편분이 길로 나오셨고 저는 놀라서 핸들을 잘못 돌렸습니다. 그리고 도망쳤습니다. 3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남편분을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무섭고 아프셨을까? 가족들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매일 밤 잠들기 전까지 생각했습니다. 치매에 걸려서 이제 다른 기억들은 잃어버리게 됐지만 이 기억만은 더 선명해졌습니다. 아마 하늘이 저에게 이제라도 진실을 말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30년 늦었지만 진실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김철수 씨 부인은 일주일 후 답장을 보내왔어요. 30년 동안 누가 남편을 죽였는지 몰라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진실을 알게 되니 마음이 조금은 편해집니다. 사고였다는 걸 알겠습니다. 남편도 그날 많이 취해 있었거든요. 지금 와서 누구를 원망한들 남편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 늙었습니다. 대신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행복하게 사세요. 그게 남편도 바라는 일일 것 같습니다. 그 편지를 읽고 엄마는 정말 많이 울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죠. 그 이후로 엄마의 치매는 더 빨리 진행됐어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847이나 빨간 구두, 그리고 내가 죽인 게 아니야라는 말은 더 이상 하지 않았어요. 마치 오랫동안 짊어졌던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요. 대신 가끔씩, 정말 가끔씩이지만 예전처럼 맑은 정신으로 돌아올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제 이름을 정확히 부르며 말했어요. 수진아 고마워. 엄마 혼자였으면 못했을 일이야. 어느 날은 이런 말도 했어요. 수진아, 엄마가 이 세상에서 제일 잘한 일이 뭔지 알아? 뭐예요? 너를 낳은 일이야. 엄마가 실수도 많이 하고 나쁜 일도 했지만 너는 엄마가 이 세상에 남기는 최고의 작품이야. 그때 저는 알았어요. 엄마가 30년 동안 그 죄책감과 함께 살아왔지만 동시에 저 때문에 견딜 수 있었다는 걸요. 그리고 그 모든 고통 속에서도 저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았다는 걸요. 지금 엄마는 요양원에 계세요. 작년 겨울부터 거의 모든 기억을 잃어버렸어요.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신이 누군지도 가끔 헷갈려 하세요. 하지만 신기한 건 저를 보면 항상 미소를 지으신다는 거예요. 기억은 못해도 마음 어딘가에서는 좋은 사람이라는 걸 느끼시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면회를 갔었어요. 엄마는 창가에 앉아서 먼 곳을 바라보고 계셨죠. 엄마, 저예요. 수진이에요. 엄마는 저를 한참 바라보시더니 말했어요. 예쁘네. 누구 딸이야? 저요.
엄마 딸이에요. 내 딸. 내가 딸이 있나? 네, 있어요. 바로 저요. 그럼 내가 좋은 엄마였을까?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목이 메어요. 네, 엄마. 세상에서 가장 좋은 엄마였어요. 정말? 정말이에요. 엄마는 그때마다 안심하듯 고개를 끄덕이세요. 그리고는 제 손을 꼭 잡아주시죠. 그 빨간 구두는 아직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엄마가 30년간 숨겨왔던 그 비밀의 증거를요. 가끔 그 구두를 보면 생각해요. 만약 그날 밤 엄마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 경찰서에 신고했다면? 진실을 말했다면? 아마 엄마는 감옥에 갔을 거예요. 그런 갓난아기였던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빠 혼자 오빠와 저를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우리 가족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엄마의 선택이 꼭 잘못되었다고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김철수 씨와 그 가족분들에게는 정말 미안한 일이지만 엄마도 그 순간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했던 거죠. 갓난아기를 지키려는 엄마의 마음으로요. 지난달에는 김철수 씨 아들분을 만났어요. 이제 35이 된 그분은 의외로 담담했어요. 사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어머니가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누가 그랬는지 몰라서 더 힘들어 하셨죠.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되니까 오히려 다행이에요. 그리고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어머님도 그동안 정말 힘드셨겠어요. 30년간 그 비밀을 혼자 안고 사시느라. 이제는 편히 쉬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세상에는 정말 따뜻한 사람들이 많구나 싶었어요. 치매는 참 무서운 병이에요. 소중한 기억들을 하나씩 지워가니까요. 하지만 때로는 생각해요. 엄마에게 치매는 어쩌면 축복이었을 수도 있겠다고요. 30년간 엄마를 괴롭혔던 그 끔찍한 기억들, 죄책감, 공포, 그 모든 게 사라져 가니까요. 이제 엄마는 그 무거운 짐에서 자유로워진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오래된 비밀을 혼자 안고 계신 분이 있다면 너무 오래 참지 마세요. 혼자 견디기엔 인생이 너무 길어요. 물론 모든 비밀을 다 털어놓으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 마음이 힘들 때는 누군가에게 말해보세요. 가족이든 친구든 아니면 전문 상담사든요. 엄마처럼 30년을 기다릴 필요는 없어요. 때로는 진실이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 수도 있지만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짐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부모님을 더 자주 안아드리세요. 우리가 모르는 아픔을 안고 살아가시는 분들일 수도 있거든요. 엄마처럼 말이에요. 엄마, 이제 푹 쉬세요. 더 이상 아프지 말고. 그 무거운 기억들은 이제 딸인 제가 대신 기억할게요. 엄마가 저를 사랑했던 것만큼 저도 엄마를 사랑해요. 그 사랑만큼은 치매도 빼앗아 갈 수 없을 거예요.